겠네요. 녹화됐다가 끊어졌다 녹화됐다 끊어졌다 이런 안 좋은 점이 있고요. 근데 반대로 예측을 잘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거고, 밑에 거는 노로버 코스트인데 뒤에 거 설명할 때 약간 포함이 되는데, 이게 기간이다 이게 타임이다 치면, 기름은 현물을 보관해서, 여러분 펀드 매니저가 현물을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걸 삽니다. 선물이라는 게 시간 가치가 있고요. 선물이라는 게 이 보관 비용이 있습니다. 현물을 사면은 우리가 집에다가, 여러분 1배럴이면 159리터예요. 그러면 1.5리터 콜라병 100개를 사놓는 거예요. 그 공간에 대한 비용이 1년 동안 쌓으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 보관 비용 때문에 선물 사는 게 더 비싸야 됩니다. 현물 사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선물이 현물 사는 거에 비해서 이 코스트만큼 더 비쌉니다. 한 달짜리면 이 정도 비쌀 거고, 이게 가격이다 그러면 1년이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1년이다 그러면 이만큼 더 비쌀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이게 45불이고 이게 50불이다 그러면 유가가 1년 뒤에 50불 가도 본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로로 코스트입니다. 보관 비용. 근데 유가가 하락할 때 대화가 이기겠죠. 유가가 하락을 예측할 때는. 이게 거꾸로 매도하는 사람들은 이 보관 비용을 먹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저번에 60불에서 30불 때 20불, 30불 때 깨졌었잖아요. 그때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주가 매도 쪽으로 했습니다. 그 유가 하락뿐만 아니라 이 롤오버 비용을 자기가 다 테이킹하는 거죠. 이런 구조, 선물이 현재 시점보다 미래가 높은 거를 우리가 이 컨탱고라고 합니다. 컨탱고라고 해요. 제가 액티브, 이거는 자 사례인데요. 패시브 뭐는 6대4로 섞는 거고 AOM 사면 되니까, 뭐 패시브는 사례가 필요 없고, 스마트 베타, 응? 그 스마트 베타는 뭐 요즘 채권이 마이너스까지 가는데 이걸 어떻게 사? 에이, 주식을 더 비중을 늘려. 이렇게 자산군별로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내가 평균보다 좀 더 내고 싶다 이거예요. 리스크도 조금 더 지고 수익도 더 내고 싶다. 이걸 스마트하게 한다 해서 스마트 베타라고 합니다. 이게 사례예요, 사례. 그 다음에 어떤 한 나라의 비중이 너무 낮은, 내가 생각할 땐 중국 비중이 지금 3%밖에 안 돼요. 홍콩하고 합쳐봐야 ACWI라는 그 전 세계 주식을 다 산 ETF는. 근데 나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이 앞으로 발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국가별로 주식을 하더라도 중국 비중을 나는 얘네 GDP만큼 해야 되겠다. 스마트하게. 그래서 3% HWI 사면은 모건 스탠리에서 3% 비중을 주라고 그랬어요. 중국이 개방한 게 낮으니까. 근데 비중을 나는 GDP 비중을 두겠다. 그래서 중국 비중을 이렇게 높일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조금 더 수익을 내보자. 전체 큰 왁구를 깨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변화를 시켜서 수익을 내보자. 이렇게 해서 이 사례를 지금 알려주는 거고요. 운용 사례입니다. 운용 사례. 그 액티브하게 하는 방법은 예측을 통해서 이 미래를 예측해야 돼. 올해 중국 시장이 이 변동성의 저점에 있는 것 같아. 경기 변동의 저점이야. 아까 그 그래프상 이제 하강 다 끝났어. 올해는 급 성장할 것 같아. 주가라는 게 어차피 그 심리적인 게 많이 작용하잖아요. 주가의 평균선이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변화를 타고 하는 것도 액티브죠. 경기 변동이나 중국 시장의 변화를 타고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고 저점에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CSI 300라는 ETF 사시면 돼요. 액티브하게 몰빵하겠다는 거야. 중국에 뭐 AOM 필요 없어. 중국이 최고야. 앞으로는 중국의 시대가 열릴 거야.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중국에 몰빵할 때, 그럼 중국. 그럼 뭐 어떤 ETF 좋냐? CSI 300이라는 ETF. 제가 볼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앞에 있는 FXI라고 미국에 상장된 ETF를 얘기했는데, 그거보다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CSI 300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R이라는 붙은 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코드 번호가 83188인데, R이 뭐냐면 제가 인민폐가 더 작성될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R이 안 붙은 거 83188 말고 03188 있어 코드번호가. 홍콩은 우리나라처럼 아라비아 숫자로 코드번호 5자리로 쓰는데 여러분 현재 가면 가서 03188 치면은 홍콩 달러로 투자하는 CSI 300이에요. 그 차이는 뭐냐? 위안화가 절상될 것 같으면 CSI 300R을 사시고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하고 페그제라고 해서 같이 움직입니다. 미국 달러나 홍콩 달러가 올라갈 것 같으면 그냥 CSI 300을 사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민폐가 더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3188을 추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가에 가장 민감한 나라 러시아예요. 러시아 어제도 뭐 3%인가 4% 올랐던데 아까 유가 ETF 3배짜리나 유가 ETF 1배짜리도 이런 컨텐고 때문에 수익률이 유가 ETF 1배짜리가 USO라는 ETF가 있는데 유가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빠지긴 빠졌지만은 지금 한 40불대 한 1년대 40불대 그 있잖아요. 그러면 ETF가 안 빠져야 되는데 USO 보시면 얘 계속 하락 주세요. 심지어 유가 반등을 했는데도 또 하락 주세요. 왜냐면 아까 그 롤오버 코스트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그 ETF 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저 다음 주 본사에서 제가 21일 날 원자재 또 세미나 하는데 그 주제의 결론을 벌써 내렸어요. 저는 유가 오를 것 같은 분은 그냥 러시아 ETF RSX라는 ETF를 몰빵하시라 이거예요. 얘는 심지어 배당 수익률이 4% 정도. 그러니까 아까는 기름을 직접 사면은 비용을 지불했어야 됐잖아요. 롤오버 코스트 이런 걸 지불했어야 되는데 컨텐고적인 어떤 선물을 투자함으로써 러시아 주식을 사면 배당까지 받는다니까. 그냥 뭐 유가가 계속 똑같아도 얘는 배당 연 4%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훨 낫다니까. 기름이 올라갈 것 같으면 기름 ETF 사는 거야. 이 러시아 ETF 사는 게 훨 나아요. 그 다음에 원자재, 철강석. 대표적인 게 철강석인데 브라질이 올해 제일 많이 올랐던 게 철강성이 바닥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질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이거 뭐 단타 치실 분은 3배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3배짜리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좀 더 센 거 없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위해서 액티브 중에 액티브. 네, 이게 변동성 ETF입니다. 제가 이제 매월 여기 와서 강의한 게 이제 거의 1년 돼가는데요. 1년 동안 계속 들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때부터 계속 이걸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잘 안 사시더라고요. 이게 좀 겁나시는, 잘 모르시는가. 잘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시는 분에서 제가 밴드도 만들어놨는데 네이버 밴드에서 그냥 VIX 검색하시면 제가 자료를 거기다 좀 올리려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수익률이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가장 액티브한 거거든요. 이 SVXY가. 이 간단한 이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아까 정규분포를 이해하시면 거의 뭐 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더 복잡해지지만 얘는 뭘 투자하냐면 인간의 심리에 투자하는 겁니다. 변동성. 결국 변동성이라는 거는 현재 대비해서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 거잖아요. 변화량, 리스크죠. 그죠?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그 리스크에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 굴곡이 많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굴곡이 많은데 사람도 이게 뇌파나 뭐 이런 걸 측정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잠잘 때라든가 평정심을 느낄 때 그 뇌파라는 게 일정할 거 아닙니까? 그 뇌파의 진동폭이. 주식도 봤더니 일정하더라 이거예요. 이거. 100년 봤더니 1년간 변화량이 일정하더라는 거예요. 1년간 변화량이 이게 이제 1년간 변화량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금융위기 때 한번 크게 변화량이 커졌죠. 이때 뭐 이렇게 한 번씩 일어나는 사건이 있을 때는 커지는데 길게 보면 항상 평균의 수렴하다. 평균이 얼마냐? 한 15에서 24입니다. 지금은 한 18 정도 되는데 뭐 20이라고 예를 들읍시다. 그럼 아까 이거 항상 나오는 그래프.
지금 뭐 2000이라고 합시다. S&P가 2000포인트. 편차가 제가 20%라고 했죠. 1년 동안에 S&P가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이 편차가 20%,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그러면 16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 갈 확률이 34.1%, 두 개 더하면 68.2%.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얘의 수익률이 얼마냐? 얘의 수익률이 20%. 그래서 20%와 확률을 곱하면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게 연 한 13.6% 나오죠. 뭐 이거에다가 이제 세금 22% 빼야 되니까 78%만 곱하면 연 한 10%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여러분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대 수익률을 제가 계산한 거고, 좀 더 어렵게 들어가면 뭐 굉장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뭐 옵션, 블랙쇼즈 모형 뭐 이런 거 다 아셔야 돼요.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어쨌거나 보니까 100년 동안 저 미국 움직임도 한국 움직임도 주식들 보면 그냥 뭐 20% 범위 내에서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주식의 안정적인 변동성이더라. 그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이게 20이라는 게 뭐냐면 1년 동안에 20% 움직인다는 거예요. 20% 주로 빠질 때 이게 떨어지죠. 위험이 커지는 거니까. 이 금융위기 때는 역사상 최고점 90까지 갔어요. 89점 얼마까지 갔어요. 변동성이. 이게 뭐냐? 1년 안에 89%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때 S&P가 1600대에서 60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 금융위기 때. 실질적으로 한 70% 빠졌어요. 근데 한 6개월 만에 바로 제자리로 옵니다. S&P가 1600에서 600 가면 얘가 6개월 있다가 1600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우리나라 지수가 2000 있다가 1000 가면 얘가 6개월 만에 반등하죠. 그런 경우 별로 없죠. 근데 이 심리는, 투자 심리는 만약에 2000에서 1000 갔는데 또 50, 변동성이 50을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500이 그 다음 달에 500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계속 50일 리는 없고 이게 다시 원위치로 온다는 거예요. 변동성 20으로 수렴한다. 하여간 이게 가장 액티브합니다. 그래서 제가 12달 동안 ETF 100개 중에 매달 제가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낸 ETF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12번 중에 한 5번은 최소한 4, 5번은 우승한 것 같아요. 얘가 승리 가장 변동성이 약간 축소에 배팅하는 건데 S&P가 여기 나오네. 666이 바닥이고요. 1600대 이렇게 떨어졌죠. 그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이렇게 야금야금 올랐는데 S&P가 3배 올랐죠. 이게 3배 오르는 동안 변동성 그대로 20이고요. 똑같습니다. 변동성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심리는 안정한 걸 원합니다. 어저께 부부싸움 해도 오늘 화해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전쟁이 나면 평화를 원하는 게 사람 심리예요. 근데 ETF는 5년 전에 10불에 상장됐는데요. 5년 동안 요거를 지금 수정주가 사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그래프가 제대로 나와요. 하여튼 뭐 5년 동안 지금 70불이고 10불이었던 게 7배 올랐어요. 지금 5년 동안. 근데 이 변동성이 작년 위안화 사태 때 작년 7월 말인가 8월 달에 그때 변동성이 한 50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1년 안에 50%가 빠질 수 있다는 건데 그때 이렇게 작년 8월 때 이렇게 얘가 100불까지 갔다가 올해 초에 3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닥. 근데 사실 이 꼭지가 한 사람이 3불을 토막 나는 리스크도 있어요. 근데 장기 투자하면 이 꼭지에서 한 사람도 5년 이상 투자하면 5년 이상 지나면서 연 10%를 맞춰줍니다. 굉장히 참 대단한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은 카지노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저거 사는 사람, 변동성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빠친코를 땡기는 사람이고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변동성이 갑자기 커지거든요.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 반대로 빅스라는 선물을 사는 사람,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사는 사람들은 이걸 잭팟 터뜨리려고 땡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복권 주인이에요. 카지노 주인이야. 아, 그래 뭐 한번 터져라. 100불 하다가 30불, 3분의 1 토막 나지. 뭐, 아유, 그런 거 축하합니다 하고 돈 주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사람 계속 땡기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연 10%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진이라는 마진. 우리 카지노 업체, 복권하는 업체의 마진. 사실 장기 투자, 5년 이상 투자하고, 몰빵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오늘 갑자기 도피할 수도 있잖아요. 5년 안에 우리 집안이 갑자기 애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금융자산에 반 이상 투자하면 안 되는 거고. 세금은 22%입니다. 그리고 올해 매매 차익에 대해서 평가 차익이 아니에요. 올해 1년 동안 총 틀어서 1년 동안 내가 1,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기본 공제를 해줘. 250만 원. 매매 차익, 평가 차익이 아니고 250만 원 빼서 750만 원에 대해서 22%. 165만 원을 언제 내느냐? 내년 5월 달에 국세청에서 가둬내도 되고 그냥 홈택스 인터넷에서 가볍게 저희가 만들어주는 이 자료를 첨부해서 홈택스에서 이 자료를 내시면 됩니다. 인터넷 제가 하면 5분도 안 걸려요. 뭐 정 못하시겠다면 저희한테 2만 원 주고 저희가 대행해 줍니다. 돈 내는데 어려우면 안 되죠. 내가 국가에다가 세금 내면 내 돈을 내가 내는 건데 그게 어려워갖고 대행을 합니다. 대행을. 저 대부분의 고객들 보면 야 국세청 갈 시간이 없. 안 가도 되는데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 되는데 내가 내 돈 내는데 돈 내는 거를 딴 사람한테 내달라고 해서 부탁을 해서 돈을 더 냅니다. 이거 웃기는 거죠 사실은. 세금 내는 걸 돈 주고 세금 내는 거니까 또 자기가 돈 내는 건데. 하여튼 뭐 안 되면 저희가 해줍니다. 이게 인터넷을 나이 드시면 잘 안 되니까 사실은 어려워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81살 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 안 쓴다 스마트폰 썼다가 바꾸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못하겠다. 전화 받는 것도 너무 힘들다 하는데 결국은 스마트폰 쓰고 왜 하냐 우리 그 집안 사람들끼리 카톡으로 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어린애들이 많으니까 집안 식구만 모여도 한 10명 되니까 아버님은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고 아버님은 전화하고. 그러니까 아버님 카톡 하시라고 스마트폰 다시 했는데 올해 드디어 3번의 실패 때 카톡을 쓰십니다. 81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 전자시대, 이 IT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지 마십시오. 컴퓨터 앞에 놓고 컴퓨터 모르면 어떡합니까? 스마트폰 갖다 놓고 스마트폰 쓸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세금 낼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지 마십시오. 못 내시는 분은. 그 세금이 이게 해외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막 헷갈려서 전화 오시는 많아요. 그게 뭐 때문에 다르냐면 다 세금 때문에 달라요. 국내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아직까지 주식에 대해서는. 선물 옵션이 있어요. 5%. 근데 해외는 양도소득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양도소득세 없게 해줄게 막 이렇게 특례를 줄게 뭐 이래서 뭐 비과세 펀드니 뭐 ISA니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펀드를 하면 3천만 원이고 IS를 하면 2천만 원인데 이게 다 국내 펀드만 해당되는 거고 또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게 내가 CSR 300이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잖냐. 아까 너 홍콩에도 있고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다며. 뭐 그 차이가 뭐냐. CSR 300을 국내 거 사셔도 돼요. 그래서 국내 거 사시면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거를 배당세로 간주합니다. 뭐 킨덱스 CSR 300이 제일 거래가 많은데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 그게 뭐 10,000원이다. 오늘 11,000원에 팔았어. 10,000원 사서 11,000원. 그래서 내가 천주에서 1,000만 금액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1,000만 원 이익 났어. 그러면 15.4% 우리가 원천징수세 증권사가요. 배당소득을 간주해서 154만 원을 떼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CSR 300을 샀네? 이제 1,500원 떨어져서 근데 이게 또 빠지네. 9,500원 갔네. 그럼 나 1,000원 손절매하고 9,500원 팔았어. 세금 아까 150만 원 낸 거 돌려주냐? 여기서 안 돌려줘. 그래서 단타 치시는 분들은 양도세가 해외 CSR 300, 홍콩에 상장된 CSR 300R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1년 동안 내가 이익 나고 플러스 나고 판 이익과 손해 나고 판 거를 섞어서 250만 원 넘는 거에 대해서 22%고요. 국내 CSR 300은 무조건 이익 날 때마다 15.4% 떼는 거예요.
매매하실 때마다. 손해 났을 때 안 돌려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ETF하고 해외 ETF하고. 그 다음에 배당세와 양도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배당세는 2천만 원이 여러분이 넣으면 매매 차익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요.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넘는. 그러니까 거액 투자가들은 저희 그 해외 투자용품 고객 대부분이 두 가지 유형이에요. 단타 치거나 이렇게 거액 투자가. 그래서 아까 3배짜리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고 거액 투자가분들은 1억, 2억 넘으면 20% 2천만 원 금방 넘잖아요. 매매 차익 2천만 원 금방 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거 안 하고 해외 펀드 안 하고 펀드도 배당 소득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 그 지점 가서 가입하는 펀드. 그냥 ETF로 똑같은데 비용도 아끼고 수수료도 아끼고 세금도 아끼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ETF를 사시면. 하여튼 22% 다른 소득이 암만 많아도 이 해외 주식을 통해서 내가 1년 동안 번 거에 250만 원 빼고 22%만 내면 돼. 근데 배당 소득 2천만 원 넘으면 내가 연소득이 7천만 원이 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갖고 맥시멈 41.8%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품이 해외 투자하는 방법이 한 8, 9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다 세금 때문에 차이 있는 거지. 아니 뭐 여기서 CSI 300 사는 홍콩에서 CSI 300 사는 똑같은 지수 사는 건데 뭐가 다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증권은 국내 주식 계좌 가지고도 바로 해외 증권 거래 신청하시면 7473 HTS나 가서 신청하시면 바로 오늘 집에 와서 해외 주식 할 수 있어요. 새로 계좌 개설할 필요 없어요. 국내 계좌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원화 넣으시고 환전하면 매매 기준율에 대해서 밤 10시까지 실시간으로 저희가 환전해 드립니다. 0.5%의 매매 기준율 대비해서 0.5% 정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 우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0.5%는. 은행이 여러분 가면 1% 벌리거든요. 이 스프레드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서 하시면 50% 우대를 해준다 이런 뜻이고요. 환전을. 그것도 HTS로 밤 10시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국내 주식계좌를 해외 주식계좌로 신청하고 그 안에 있는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그다음에 10시 반부터 미국장이 시작하는데 주문 내시면 되죠. 모유 주문. 그 다음에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파벳이에요. 코드 번호가 숫자가 아니고 알파벳으로 입력을 해서 요즘 제일 많이 사는 게 구글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구글 많이 그 개별 종목으로는 이 한 화면에 모아놨습니다. 매매 방법 어떤 화면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이 해외는 실시간 시세 비용을 받아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면 15분 지연된 시세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시세를 돈 내고 아깝잖아요. 이런 인터넷 같이 켜놓으시고 여기서 중국, 미국, 베트남 실시간 시세 보시면서 주문은 저희 HTS나 이 스마트폰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약을 하면요. 패시브하는 결국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우리가 해외 투자하자는 거 아닙니까? 해외 투자는 국내보다 해외가 이제 기대 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명목 성장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해외 투자 비중은 늘리자. 또 어디 투자할래? 성장률이 높은 나라 투자하자. 어떻게 할래? 지수, 패시브하게 장기를 하자.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자. 이게 결론입니다. 처음과 끝이 결론이 같습니다. 근데 액티브하게 난 하고 싶은데 연 5%난 만족 못해? 그러면 제일 액티브한 SVXY 오늘 한번 질러보시는 겁니다. 집에 가서 연습으로 한 주라도 한번 사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싶은 분은 그 밴드에서 VIX 치시면 제가 만든 밴드가 있고 거기서 자료 조금 간단한 것도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왜 연 10%가 나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로 하면은 수수료가 다 진짜 제로예요? 아니요, 수수료가 제로가 아니고요. 최소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예탁원을 2번 거치거든요. 우리나라 한국 예탁원 거치고 현지 예탁원을 거치는데 현지 예탁원 애들이 종목별로 수수료를 받아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먹는 게 아니라 현지 애들이 걸어가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HTS로 내면 한 줄을 내거나 100줄을 내거나 기본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한 그 건당, 종목당. 그게 최소 수수료예요. 그 뜻이에요? 저거는 저희가 없다는 게. 이 웬만하면 모바일로 하시라고 사실 캠페인 기간에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최저 수수료가 없다는 게.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뭐 웬만하면 계속 하려고 그래요. 모바일. 모바일로 많이 하시라고 제가 지금 그 최소 수수료 그러니까 SVXY 하나 내는데 아까 70불이면 8만 원이잖아요. 최소 수수료 5천 원 내면 얼마 아까워요. 5불 내면 예? 9만 원짜리 하나 사는데 그러면 HTS로 연습으로 사는데 10%가 아니라 이거 뭐 20, 뭐 얼마에 벌어야 되는 거야? 10% 벌면 되나요? 다 받는. 네, 그 수수료도 내야 되니까 최소 수수료. 그러니까 이 한 주 사고 뭐 5만 원짜리 한 주 사고 5천 원 내고 이러지 말고 이 모바일로 다운받아 갖고 다운받는 방법은 플레이스토어 가셔갖고 한국증권 해외 주식 이렇게 딱 검색하시면 저희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받으셔서 거기서 국내 주식 계좌 계신 분들은 해외 증권 거래 신청하시면 돼요. 해외 증권 거래를 왜 신청하냐면 해외 주식, 국내 주식은 뭐 리스크를 별로 안 두는데 해외를 투자하려고 그러면 이거 뭐 최고 등급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설문조사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외에 별게 별게 다 있으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설문조사해갖고 나는 리스크에 대해서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 최고급으로 이렇게 하셔야 해외증권을 할 수 있어서 저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해외증권과 신청하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그 해외 주식 ETF 살 때요. 그것도 우리 지수가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팔는 이익이 나듯이 그것도 그런가요? 네, 뭐 ETF는 Exchange Trade Fund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펀드인데 거래소에 상장돼서 매매할 수 있는 펀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펀드 여러분 가입하셨으면 뭡니까? 우리가 100만 원씩 쫙 100명 내서 1억 걷어서 펀드 매니저 딱 주고 야 네가 한번 운영해봐.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매일 운영한 성과를 NAV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계산을 해서 올립니다. 올 1억인데 내일 1% 먹어서 1억 100만 원 이렇게 올려요. 그게 가격이에요. 그게 펀드의 가격이에요. 이거를 거래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그렇죠. 이 펀드 안에 담은 자산의 가격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쌀때 사면 좋지 않죠?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ETF라고 해서 이게 종목입니다. 종목. 그냥 거래소에서 삼성전자 사듯이 ETF를 사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종목을 사는 거고 ETF는 보통 지수화돼 있죠. 한국의 200개 종목을 동시에 사는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종합지수가 떨어지면 ETF도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글쎄요. 예, 그러니까 예. 요새는 말하자면 종합지수가 높으니까 낮을 때 기다려서 사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미래를 예측하시는 위대하신 분이 되는 거죠.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위대하신 열의 두 분 정도 나오고. 근데 한국은 금방 알 텐데 외국은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걔는 답이죠. 모르는 게 답이니까 자기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저보고 야 언제 사는 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